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공쌤 13강입니다. 저는 20, 30년간 조금씩 강의를 해오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강의장에 초청받아서 폼나게 강의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강의하며 또 강의 사진을 SNS에 올리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창기에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강사 대접을 잘 받았는데 요즘은 한 집 건너 아저씨나 아줌마 모두가 강사이기에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강의를 한다는 것이 정신노동의 일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육체 노동을 하는 3D 업체의 노동자인 셈입니다. 강의를 하는 일이 지식과 새로운 정보의 전달보다는 체험으로 인해 몸으로 때우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청중이 부르는 장소라면 전국 어디서라도 몇 시간이 걸려서라도 운전을 해서 가야 합니다. 강의 장소 찾아가는 시간 2시간, 또 강의 후에 돌아오는 시간 2시간, 기다리는 시간 1~2시간을 보태면은 6시간을 교육 준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6시간을 달려가서 1시간 강의를 끝내고 나면은 온몸에 맥이 빠집니다. 이동시간 6시간, 강의 1시간이라면은 7시간을 강의에 투입하고도 달랑 1시간의 강의료 강사료를 받고 조아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비정규직 대우를 받고 있는 열악한 강사인 셈이죠. 강의장에서 폼 한번 잡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요즘 강의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라고 저는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한 나는 강의가 없으면 강의 요청이 있으면 벌고 또 없으면 안 하게 되는데 강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다면 나는 강의의 인풋과 아웃풋의 생산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하던 강의를 당장 때려치워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머리가 복잡합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하겠죠. 근데 마땅히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마땅히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책에게 물어보면 쉽게 해결됩니다. 미래에 관련되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미래 연구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가정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일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점치기 위해서는 미래의 키워드로 나온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세계 미래 보고서 2019라는 책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51%인 38억 명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고 그중 절반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보통신 기술의 글로벌 통합이 완성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일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스마트폰의 영상으로 간단하게 나의 직업을 새로 만들고 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세계 미래 보고서에 있는 전체적인 흐름과 키워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유를 살펴보죠. 초등학생의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된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상상력과 상상 경제가 가장 미래의 흥미로운 일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상 경제라고 하는 것은 3D 패션 디자이너나 상상현실 체험 디자이너나 또는 정강현실 설계자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가서 하는 일이 아닌 가상에서 또는 상상현실에서 내가 좋아하는 강의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예전처럼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공유하는 공유경제가 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죠. 자신의 건물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숙박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숙박시설이 200만 실이나 되고 이용 인원이 8천만 명이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 것 또는 내 소유를 강조하지 말고 주변인들과 협업 또는 공유를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연수원 건물이나 강의장을 내가 지어서 꼭 운영해야 할까요? 아니죠. 주변의 지자체에 널려 있는 빈 강의장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정답이고, 상상으로 강의를 하는 형태가 상상경제를 활용한 강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또 하나가 경험경제의 활용입니다. 미국에서 2017년 문을 닫은 소매점이 6,700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소매점은 경험경제의 힘을 활용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파는 물건 자체의 만족보다는 쇼핑의 편리함, 서비스나 배송 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파는 물건에 차별화를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가정하면 어디에 차별화를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강의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어디서나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강의 서비스를 맞춰주는 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요즘은 어디서든 장소를 불문하고 원하는 학습이 가능한 원격 산업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면 강의를 해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강의가 서서히 종말을 구하고 동영상 강의 등 온라인 강의가 이미 본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가 또는 다른 사람이 이미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교육 강의를 고집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장소 불문과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다. 5번째 이유입니다. 미래의 바이오테크 제품으로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젖소가 없는 인공우유이고 또 고기 없는 고기버거 등 5대 제품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의장 없는 강의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내 서재에 1인 방송실을 만들어 강의장 없는 강의를 하면 되겠죠? 1인 방송실을 만드는데 그리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 10만 원 정도 들여서 삼각대를 사고 마이크나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6번째 이유입니다. 앞으로의 가장 큰 흐름은 문자에서 영상으로의 변화 흐름입니다. 유선전화 시대에서 문자 메시지로 이미 이행이 되어 왔고 이제 카톡 등 문자 메시지에서 영상 시대로 가고 있음을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이것에 안주하고 도전을 멈춘다면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는 까막눈과 큰맹의 서름을 우리도 언젠가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 문자를 버리라는 이유입니다. 말이 아니라 문자의 나는 비중을 나무 축소하고 심는 일을 영상의 좋아합니다. 비중을 늘려가라는 나무는 말입니다. 지금 심었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나무를 심다 보면 3년, 5년, 7년, 10년 또는 그 이후가 되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단계별 성과 확장 전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역시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당장 얼마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다 보면 단계별로 확장되고 또 커가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고 책에서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토론을 함으로써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의 답을 찾고자 하는 책 읽어주는 공쌤이었습니다.